자, 이번 시간은 71페이지 등기의 대상. 자, 이 부분 볼게요. 뭐 실제법상의 등기사항, 민법,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법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요런 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실제법이고 얘가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실제법상의 절차법이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모두 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되는 거죠. 절차는 얘를 실체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뭐냐면 민법에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거. 즉 186조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되는 거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187조. 민법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잖아요. 물론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고요. 표제부에 하는 것들은 민법에서 표제부에 등기해라 마라 그런 규정 없잖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거, 기록 그 자체를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요? 기록사항이라기보다는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등기사항에는 크게 몇 개냐면은 두 개예요. 하나는 무엇?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적 권리관계.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는 무엇이다? 토지와 이 토지와 그 정착물, 즉 토지와 무엇이냐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등기 대상인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을 등기 대상인 물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재 보시면 72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등기 대상인 물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이 건물의 경우는요. 건물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요. 영구성이라는 것과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 영구성과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부착, 정착이 되어 있어야 돼. 쉽게 이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를 결정을 해야 돼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일단은요 얘는 안 돼요. 공유수면하의 토지. 공유수면하의 토지의 경우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이겁니다. 근데 하천은 가능하죠. 하천법상에 하천 가능하고요. 도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천이죠. 하천은 모든 권리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하천에는 소유권과 저당권과 권리질권만. 이 하천에는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 권리질권. 소유권과 저당권과 권리질권만이 하천에 무엇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하천에는 뭐는 안 될까요? 용익물권하고
하천에는 용익 물건하고 임차권은 하천에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면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등기법 제29조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죠. 7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뭐 기타 토굴이라든지 담장, 터널, 축대 이러한 것들도 역시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딱 기억하시고요. 자,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춘다?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구분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구분 건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전유 부분과 무엇으로 나눠진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때 공용 부분은 다시 몇 개로 나누면 2개로 나눠집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이라든지 노인정 관리실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과 복도라든지 계단 같은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같은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되고요.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같은 경우는 표지부만을 두거든요. 따라서 무엇이 가능하다? 등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제가 전 시간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지부만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독립된 건물로 인정을 한다. 이거 독립된 것으로 독립된 등기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 쪽으로 이제 약간 넘어와서 영구성이 있어야 돼요. 영구성이 없다면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쉽게 이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동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어떨까요,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쉽게 비바람에 약하잖아요. 큰 강풍이 불거나 큰 눈이 오거나 그러면 주저앉거나 찢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분양하고 나면 다 털어버리잖아.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선박호텔. 선박호텔은 왜 등기가 안 되냐면은 이렇게 바닷가에다가 배를 한 척 띄워놓고 이거를 개조해 가지고 호텔로 만들어 놓고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앙카를 설치한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 안 된다? 등기할 수 없는데 여기서 체크. 비닐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견고한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농업용 유리 온실이에요. 비닐하우스보다는 조금 견고한 거. 이게 바로 유리 온실. 유리 온실은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도 우리가 현장 사무실 같은 경우는 가설 건축물을 짓고 현장이 다 공사가 준공이 되면 다 뜯어버리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조립식 같은 거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것들은 영구성이 없는 거죠. 그 영구성이 있다면 제방, 방조제는 가능하다 이거. 방조제. 무엇은 가능해요? 방조제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라든지 곡물 같은 거 저장하는 거 사이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비각, 비석을 보호하는 비각,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방조제는 가능한데 무엇은 안 되냐? 방조제는 가능한데 무엇은 안 되냐? 방조제 부속시설물. 방조제 부속시설물. 방조제의 부속시설물. 뭐 양수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배수관문이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수기는 이렇게 큰 물건 이렇게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면 안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뭘까요? 대표적인 것이 지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 주유소의 캐노피. 주유소의 캐노피라든지 수영장, 옥외 풀장, 옥외 풀장 이런 것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벽체가 없으면 안 돼요. 벽체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유소의 급유 탱크들. 네, 요거하고 연결될 것이 바로 뭐냐면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는 등기 가능해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을 파서 저장 탱크를 여기다 이제 설치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 얘는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잖아. 자, 여기서 지붕은 있는데 벽체가 없어요. 특례로서 연정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물건들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물건 중에 하나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조적조. 조적조라고 하는 것은 벽돌로 만든 거거든요. 조적조,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암기하더라도 어떠한 그 틀을 형성을 해서 어떠한 틀을 기준을 생각을 해서 기억하고 암기하면 아무래도 그 기억이 좀 오래 간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러한 등기 대상인 물건이고 여기에 이제 권리. 자, 권리에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요? 권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앞 페이지 보시면 바로 오른쪽 등기할 권리를 보시면 돼요. 자, 권리에는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채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물건과 채권이 있는데 여기서 물건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물건에는 점유권과 무엇이 있다? 본권.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요. 본권에는 다시 소유권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져요? 소유권과 제한 물건으로 나눠지고 제한 물건은 다시 몇 개로? 두 개로 나눠지죠.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 용익 물건에는 다시 몇 개? 세 개.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담보 물건에도 세 가지가 있죠. 저당권,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채권에는 임차권과 환매권, 기타 채권 담보권,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점유권하고요, 유치권하고 질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들은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하고 대항 요건. 얘네들은 대항. 얘네들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하는 거고 등기 대상이 아닌 게 뭐다?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권리질권은 가능하죠. 권리질권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민법 186조.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으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민법 187조.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러나 무엇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무엇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물권 취득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이 187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상속, 수용, 공용증수, 판결, 경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다?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상속은 언제예요? 수용 여기까지. 상속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형사 판결일 때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이 판결이 확정된 때.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무엇했을 때? 완납했을 때.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할 거. 여기에 이제 포괄유증도 들어가죠. 포괄유증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해요. 네, 차이점. 특정유증.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얘는 등기를 해야 돼요. 얘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얘도 등기를 해야 돼요. 형사판결하고 비교할 것이 무엇이다? 이행판결,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얘도 이행판결은 무엇 해야 된다? 얘도 등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자주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 4개가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들이죠. 요즘 들어서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한때는 이러한 4개 정도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74페이지를 보시면은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다라든지 공유수면 매립했다라든지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의 지상권, 법정 저당권,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용익물권의 소멸,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물권의 소멸,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등등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다? 민법 187조에 의한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들에 대한 내용이더라. 이런 것들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174조의 예외가 바로 요거예요.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되는 거고요. 자, 75페이지를 보시면 등기 효력 설명해 드렸고요. 쭉 넘겨서 77페이지를 보시면 등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유효 요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원칙의 완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시간에 한 내용 중에 2가지 파트 등기 대상의 물건과 등기 대상인 권리 이 부분 좀 체크해서 보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등기의 무엇이다? 유효 요건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에서는 원칙의 완화 쪽에서 시험에 몇 번 등장을 한 적이 있었죠. 자, 등기의 유효 요건에는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유효 요건. 등기의 유효 요건에는 형식적 유효 요건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유효 요건이 있어요. 형식적 유효 요건과 실질적 유효 요건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형식적 유효 요건은요, 부동산 등기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형식적 유효 요건은 부동산 등기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절차를 따르라 그런 개념이에요. 무엇을 따르라? 절차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차 어떻게 돼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무엇을 해서
자, 이렇게 보죠.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했고요. 이때 법정 절차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등기 신청에 의사가 있을 것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하사유, 여기 보면 요 심사사유가 등기법 제29조잖아요. 등기법 제29조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하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하사유를 얘기하는데 이 각하사유에는 1호부터 11호까지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1호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 1호가 바로 관할 위반에 대한 거죠.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해야 돼요. 만약에 관할을 위반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각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호가 바로 뭐다?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더라 이거죠. 3호가 바로 뭐냐면은요, 신청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 신청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호가 바로 뭐냐면은 출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몇 호까지? 11호까지 존재하더라 이렇게 들어. 77페이지, 78페이지를 보시면 77페이지하고 요게 77페이지 하단부가 이거고요. 78페이지 신청 절차가 적합하게 요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기는 뭐를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되겠죠.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무엇을 했다? 등기를 실행을 해버린 겁니다. 실행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호와 2호를 위반한 것은 얘는 무엇이다? 당연 무효인 등기예요. 각하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당연 무효인 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3호 이하, 3호부터 11호까지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를 삼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차했고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3번에 보시면 등기 기록에 기록이라고 써 있죠. 2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등기 기록이 멸실되거나, 지금은 이제 등기 기록이 멸실될 이유는 없고요. 손상될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돼도 물건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는 물건의 효력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험에 계속적으로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부란 말 써 있죠.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둔다? 등기 기록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의 등기 기록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1부동산 2 등기 기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중복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복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복 등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존하는 것과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판례에 의한 거 한번 볼게요. 판례에 의해서 중복 등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원칙은 이겁니다. 판례는 선등기 유효의 원칙.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동일인이다. 등기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동일인인 경우예요. 동일인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선등기가 A고 후등기가 B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요거 무엇하고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해요. 말소를 하고 등기 기록을 무엇한다? 폐쇄합니다. 동일인이 아니다. 여기 동일인 이렇게 AA, AB다. 동일인이 아니죠. 얘가 선등기고 얘가 무엇이면 후등기면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판례는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후등기 기록에 어떠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이거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써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요건. 자, 실질적 유효요건에서는 질적 불일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질적 불일치면 무엇이다? 무효. 즉 권리의 주체가 불일치가 되거나 권리의 객체가 불일치하거나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할 때. 자, 여기 보면 질적 불일치라고 써 있죠. 질적 불일치면 얘는 무엇이다? 무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의 종류, 종류의 불일치, 권리의 주체의 불일치, 권리의 객체의 불일치. 전부 다 무엇이 된다? 무효. 종류의 불일치는 뭐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임차권으로 된 거예요. 주체의 불일치는 A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될 것을 다른 B 명의로 등기가 된 거예요. 객체의 불일치는 이쪽 토지에 등기가 돼야 될 것이 이쪽 토지에 등기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경정할 수 없고요. 다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적 불일치. 양적으로 불일치했을 때는 따져봐야 돼요. 양적 불일치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 따져봐야 된다 이겁니다. 즉 등기된 양하고 물권행위 양,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많았을 때는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해요. 근데 만약에 등기된 양이 적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보면 나와 있죠.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의 규정을 따른다. 무효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인정하게 되면 등기된 양에 한해서 유효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유효 요건에 완화해가지고 유효권의 완화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중간생략 등기예요. 자, 중간생략 등기는 일단 판례로 따지면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죠. 중간생략 등기 무엇하다? 유효하다 이겁니다. 자, 효력에 보시면은 유효성을 인정한다라고 써 있고요. 뭐라고 막 써 있는데 볼게요. A하고 B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등기가 이제 A에서 B로 넘어가야죠. 근데 넘기기 전에 B가 C하고 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등기 자체는 A에서 B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B에서 C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는데 중간 거 생략하고 A에서 바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중간 등기가 생략됐다고 해서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하는데 유효하다 이거예요. 또한 A가 사망을 했어요.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 A-가 있겠죠. 이때 B가 상속인 A-로부터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데 상속 등기 하지 않고 바로 A에서 B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중간 생략 등기고요.
A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A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죠. 유효성 다 인정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죠. 자, A하고 B하고 C하고 합의를 한 경우죠. A와 B와 C가 합의를 한 겁니다. 직접 A로부터 C로 넘겨주기로, 즉 증간 생략 등기를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C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A를 상대로 해서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 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으면 C는 A를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C는 누구를 대위해서? B를 대위해가지고 소유권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넘어와야 되니까 여기서는 A하고 B랑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C는 B를 대위해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항상 시험에 나온 게 이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듯이 3번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있었을지라도 그 중간 생략 등기는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것도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매매인데 증여를 했거나 증여인데 매매를 했거나 다 유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나오죠.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은 말 그대로 무효인 등기를 무엇하겠다? 유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때 무효등기의 유용은요. 핵심만 보세요. 권리의 등기에만 가능합니다. 권리의 등기에만 가능하고요. 표시의 등기는 안 됩니다. 즉 사실의 등기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표제부는 유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된다? 멸실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여기다 똑같이 건물을 무엇을 했다? 신축을 한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크기로. 그랬을 때 이 건물의 표제부를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동일한 건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또 하나 무효 등기를 유용할 때는 권리 등기에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조건이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만, 없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유용 불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제 1장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뭐 내용상으로는 제가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쫓아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계속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